임신 가능성을 알게 된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은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끊임없이 상기시켰고,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냄새와 소리들이 이제는 모두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태도는 갈수록 냉담해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만남의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통화를 마치거나 문자에 답하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그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지만 저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이미 6주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데 문득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6주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는 날처럼 오늘도 창밖은 흐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고 그가 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진수 씨. 말을 꺼내려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 씨?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확실해요. 6주 차래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만이 흐르다가 그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끝내 제가 먼저 물었고 그 말이 나왔을 땐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믿었을까 싶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어요. 당장 출발은 아니지만 며칠 안에 이사해야 돼요. 회사에서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그의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동시에 너무나 비겁했습니다. 발령이 진짜든 아니든 그가 이 상황에서 도망치려 한다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려 나왔습니다. 윤정 씨, 우리 사이에 감정이 있었던 건 맞는데 책임을 진다는 건 생각보다 복잡해요. 지금은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전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떨어졌고 귀를 멀게 하고 싶을 만큼 아픈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더는 그의 말이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저와 아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다가 결국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저는 끝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고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TV를 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USB에 다 담아놨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고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고 작은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실과 침실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통해 찍힌 영상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진수와 함께 있던 모든 순간, 우리의 대화, 스킨십,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작고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저는 그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TV를 향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캔들 향도 사람이 바뀌면 다르더라. 내가 그 남자를 위해 준비한 향초와 내게 피우던 향초는 달랐어. 그 새끼가 들어온 건 내가 없던 날부터였지. 나는 다 지켜보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비웃음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복수의 순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자리에 얼어붙은 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 채널을 바꾸며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했지? 갑자기 그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새끼가 책임진대?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끝난 일이야. 이혼하자. 그의 말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틀어박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감과 함께 이상하게도 일종의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홀가분함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해방감은 곧 앞으로 닥칠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간 뒤였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 명함과 함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보던 순간 저는 어쩌면 남편도 진수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제 뱃속 생명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다는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차가운 법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두 남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진수는 소송장을 받고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남편은 차갑게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며 철저하게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법원 복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한 명의 피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배를 감싸진 손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다른 임신한 여성들은 병원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할 시간에 저는 차가운 법원 의자에 앉아 아이의 존재마저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은 사생활 침해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개 불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그 남자분과 남편분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정황도 있어서 그의 말은 현실의 무게를 더해 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떤 목적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오랫동안 앉아있던 소파를 피하고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진수가 두고 간 머그잔을 찬장에서 꺼냈습니다. 그 잔은 이제 커피보다 거짓과 조롱의 냄새가 더 진하게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문자 하나가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날 그렇게 몰아세울 줄은 몰랐어. 우린 서로 위로였잖아. 아이는 내가 결정해. 그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저는 그가 얼마나 쉽게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잠시 즐기다 버릴 수 있는 대상이었고 아이의 존재는 그저 불편한 진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퉁퉁 부은 눈, 그리고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배의 곡선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제 배 위로 조용히 손을 얹으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얘야, 엄마가 바보였어. 사랑이라는 이름에 속아 이런 상황에 너를 끌어들였지만 널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할게.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약속은 오직 제 자신과 뱃속 아이에게 하는 맹세였지만 그 어떤 서약보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가 아닌 오직 저와 아이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대응은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 역고소와 진수 씨의 상습적인 접근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봅시다.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남자 다른 피해자 없을까요? 그가 너무 능숙했어요. 마치 전에도 이런 일을 해본 것처럼요.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이 사건이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제 이메일로 도착한 하나의 문건은 모든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온 자료에는 다른 여성 2명이 같은 방식으로 진수에게 접근당했다는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혼자 사는 여성, 우산을 핑계로 대화를 시작했다는 진술,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가져왔다는 내용까지 모든 패턴이 똑같았고 그 유사성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수는 애초에 사랑을 팔던 사람이었고 남편은 그걸 지켜보며 덫을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덫 안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처음부터 이혼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기 위해 저를 함정에 빠뜨렸고 진수는 그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게임에서 한 마리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엄마였습니다. 그 사실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 미세한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굳건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삶의 새로운 이유가 될 것이고 이 작은 생명을 위해 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 어떤 더러움도 닿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아이 하나로 다시 살아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남편에게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 조건 없이 이혼에 동의했고 위자료 청구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제 아이의 이름 옆에 그 누구의 이름도 쓰지 않겠다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혼자 키우겠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의 간섭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최종 결정이었고 더 이상의 타협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결국 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부터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혼 서류가 확정된 그날, 저는 공방으로 돌아와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리봄. 이 봄을 다시 살기로 결심한 엄마의 이름입니다. 새 간판 아래 캔들 옆엔 작고 투명한 아기 신발 하나를 전시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를 위한 첫 선물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공방 안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도 남편도 아닌 낯선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예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상처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백진수란 사람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한때 제 삶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아이 덕분에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치유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진수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은 여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봄은 단순한 향초 공방을 넘어 상처받은 여성들의 치유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향한 감정보다 한 생명을 지키는 다짐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불륜이었고 배신이었고 모든 게 무너진 경험이었지만 이 아이는 그 모든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빛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던 날, 저는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 불룩해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아이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는 함께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금의 저는 무너진 자리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어떤 겨울보다 더 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